안녕하세요. 부천 아카이브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오늘 변창돈 선생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인터뷰 내용은 모두 녹음되고 영상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고 부천문화원의 아카이브 자리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터뷰한 내용은 편집되어 일부 내용은 책자에 수록될 수도 있고요. 부천문화원에서 발간된 책자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영상 촬영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모두 동의하신다면 녹화 영상과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화탐사대 대원 박예보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부천 근현대사의 변화점에 대한 기억에 대해 여쭙고 선생님께서 나도 잘 아신 오정도의 역사, 선생님의 개인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질문이 있지만 질문 외에도 선생님께서 오정도로 고강동에 대한 기억 내용이나 선생님의 부친과 관계된 내용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몇 년도 어디서 태어나셨고 주요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자기소개 형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고강동 314번지 이 건물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7살 때 조실근무해서 어머니 슬라에서 사촌 슬라에서 집안 슬라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7살 때 아버님이 여기고 그 다음에 어머니 슬라에서 농촌사회에서 또 대종소로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보고 자라고 있기 때문에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일밖에 몰라야죠. 또 그 당시 농경사회니까 어머니께서 농약 일 가르쳐 주시고 또는 도와드려야 되니까 이 일이 내 평생에 모토로 그냥 그걸로 중심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7살 때 아버님 여의시고 8살 때 국민학교 들어가서 그 당시는 일정시대 때이기 때문에 오정초등학교에 들어가서 2학년 때 바로 해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정초등학교 15기 들어가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제 혼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대학교 과정 이렇게 나왔고 주로 고등학교와 대학교 과정은 제 스스로 가정교사로 학원에 강사로 이렇게 해서 주로 학교를 마쳤고 또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입학하고 대학교에서도 졸업한 후에 취직을 미 8군에 교육청에서 일을 했고 그 뒤에 한 10년은 못 됩니다만 9년간 교육청에서 일을 했고 그 후에 나와서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교사 자격증을 중교사 자격증을 득한 게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중학교 교사로 입문했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한 19년, 20년 동안 교직생활을 했고 저는 전공이 영어로다가 영어를 했고 영어 교사로다 20년 동안 중학교 교사, 중等교사를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좀 꿈이 있어서 도의원 출마를 해서 교육계에 좀 헌신하고 싶어서 도의원을 출마했습니다만 실패를 했고 그 후에 계속 지역사회에서 동사무소로 구청에서 지역사회에 자생단체로 일을 이렇게 봉사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지금 저는 그 후에 제가 재산의 일부를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 건물을 또 그걸 인해서 이제 중년도 지나고 한 60여 세 되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정치인 회장도 했고
대종회장이었고 또 아울러서 우리 밀양병원의 족보도 편찬했고 그렇게 또 우리 시조공 단소도 입조해서 같이 모셨고 종친의 사업에 많이 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역시 본가 생가에서 대종선으로서 선영을 모시면서 선영 동산의 종종의 역대 17대조 이후로 계속 한 500년간 선영 미호소가 있기 때문에 관리하고 모시고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집안은 부천 무광동인 지역에 오랫동안 정착한 집안이잖아요. 네. 집안의 혹시 매력과 부천의 정착 과정, 근데 그 어르신께서 정착하게 된 과정 그런 거나 혹시 전에 오는 이야기 그런 게 있으시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태생이니까 정착이 아니라 거의 500년 선조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일대 할아버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정착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러니까 밀양 세위 10세조가 계속해서 별공 예생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님이 이조 정직이잖아요. 이조 천만 그 다음에 교수를 물려도 이조라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님이 최초로 세종 7년에 1425년에 고광동에 정착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만년에 고향으로 화천, 야름내로 돈편리를 부역을 하셨고 그 아드님을 여기서 이제 가셨는데 17대조 제3계조 할아버지세요. 그 할아버지서부터 저는 이제 계속 17대를 살아왔으니까 한 대가 35년이면 벌써 17년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대종손을 모셔왔는데 지금까지 제일 보면은 유교 문화, 전통적인 유교 문화 가문이에요. 그래서 유교 문화는 말하다시피 알다시피 쇼친사상 이런 식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역대 선영과 선영료, 산선료가 종교부산에 여기저기 이렇게 모셔져 있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또 제사, 세사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시제사를 하는 10월달에 그리고 이제 4대 봉사로 나와서 이제 정관집에는 사당이 있죠. 사당에서 그 4대 봉사 제사, 기제사를 부르고 그렇게 해서 전통적인 유교문화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가문에서 자랐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밀양, 저 고광동 지역은 밀양 변씨 가족이 그 집성촌을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혹시 이제 동네마다 이렇게 지금 여기 저희가 고광동 원정도 신흥 오정도까지 저희가 4개 동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각 집성촌에 어느 집안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최초 3계조 할아버지에서부터 변론이 번성하는데 14대조, 내가 17대조, 14대조 할아버지께서 지금 고가 1동이죠. 네. 1동에 전부 다 본창에 사시고 지금 후광 본동 쪽에는 이제 큰 집, 우리 집이 이렇게 사셨는데 그게 뭐 고광동은 다 집성촌이니까 어디나 우리나라는 다 똑같이 한 동네죠. 그래서 주로 이제 농경사에서 농사를 짓고 어려서 태어날 때 그래서 농사 짓고 한농사, 농사 그런 집 사는 게 다른 집성촌하고 농촌하고 똑같죠. 그리고 이제 대소사가 있을 때는 대소사 어떤 행사가 일이 있으면
양쪽 동네에서 서로 오고 가기도 하셨고 최근에 와서 이제 1980년대, 70년대에 부천시로 승격하면서 도시계획화하면서 양육중 적단을 없애졌죠. 자손들도 다들 다른 데 나와서 이제 사실 현재 살고 있는 본시 성씨 가진 분들은 그저 한 100여 명 정도. 그 지금 고강동 같은 경우에는 보리울이라는 옛 지명 있잖아요. 보리울은 본래가 그 일문헌 족보문헌에 보면 고음 달리 이렇게 됐어요. 예구자, 소리구자, 풍달달자, 마을이자 고음 달리 그랬었는데 그게 아주 최초의 그쪽 지역 명칭이에요. 지가. 근데 고음 달리에서 고자만 먼저 띄고 그 다음에 제가 태어난 곳이 공장고 할아버님이 사시던 집이 강산굴인데 강산곡 이렇게 되죠. 골곡자 강산굴인데 뒤에 고음달리 고자와 강산곡자를 강자를 따서 고강리라는 것이 처음으로 그 마을 명칭이 형성됐는데 그것은 이제 최근 세사에서 생긴 말이고 그 전에는 전부 다 고음달리를 고리울 그랬죠. 고리울 고강리 이렇게 그 후에 이제 고강리 고강도 이렇게 보내고 그래서 고리울로 통하는 그런 지역 명칭이죠. 옛날 말이죠. 네, 옛날에 고리울 하면 전부 다 지금 고강 일동 본동 전체 지역을 말해요. 그래서 그 고리울에는 전부 다 아파트 동네가 양재 동네가 있는데 전부 다 별시백촌이죠. 집성촌은 다 그래요. 전국에 어디든지 한 집성 문화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한 4, 500년 흘러내려오는 말이죠. 그 원종동 같은 경우는 원마루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밀양 변씨의 집성촌이 부천에서도 최초의 정착된 성씨 마을이에요. 그래서 이부터 좀 나름대로 그 명인들도 있고 또 이름 난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고강의 중심지죠. 그래서 고강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모론자 그다음에 마을이라서 먼데 멀리 떨어진 민마루 그랬죠. 우리말로 그게 줄여서 민마루를 했는데 그게 먼데 떨어져 있는 마을이다. 고강동에서 좀 서쪽으로 그래서 먼 마을 민마루 그랬는데 그 한문으로 표현해 보면 모론자하고 마루족자. 이게 마루라는 말이 산 높이 이렇게 고개를 말하거든요. 높다는 하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그래서 멀리 떨어져 고개가 있는 마을이다 해서 먼 마루 한문으로 표시하면 이걸 원종동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걸 해석한 게 네. 그리고 이제 고리울을 중심으로 해서 저쪽 남쪽 방향이 이제 까치울이라고 해서 작동이죠 지금. 그 작동도 한문으로 까치 작자 쓰는 거예요. 작동이 있었고 거기에는 주로 미시촌이 있었어요. 영미시들 미시가 있고 미시들이 또 양반 집안이죠. 옛날에 왕족도 집안인데 그 미시 작동에 보면은 거기 능이 있어요. 능이 있는데 그건 주로 왕에 대한 능이 아니라 왕손에 대한 자식들에 대한 죽으면 어려서 죽으면 갖다 쓴 데가 애기능이라고. 그래서 작동 장르에 애기능이 있습니다. 능골 거기도 그 고를 능곡 그리고 능골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 명칭이 작동에도 능골이 있다는 얘기고 고강동에는 이제 왜 능골이 있냐면 제17대조 할아버님이 공조판석 정의품을 여기 모셨는데 정의품 이상의 묘가 쓰이는 데는 또 정승이나
정성은 지금의 총리나 마찬가지죠. 정성을 지낸 분이나 정의분 지낸 분이 산수가 있는 데는 다 능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전국에 능골이라는 이름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고광동에도 능골이 있고 작동에도 능골이 있고, 그래서 고광동의 능골을 이제 공주판서 여기만 변종이 과하군의 산수가 있어서 그 산수 앞을 내다보는 남쪽 방향은 전부 다 능골을 했어요. 여기 능골, 화물은 능자고 골복자 쓰는 능곡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능곡이 부천시의 분해가기로 여기 고광도에 능골이 있고 작동에 능골이 있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한식이나 능골이라고 거의 능골이라고 하지 않죠. 어쨌든 그래서 작동에 능골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고광동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이제 장미, 작동이, 민시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라고 해서 원정동이 몇 마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원정동에서 저쪽 부천역 쪽 방향으로 성지동이 있는데, 성지동. 그 옛날에 토성이 있었던데, 삼한시대에. 그래서 토성이 있었던 그렇게 해서 지금도 성곡동이라는 말이 그래서 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을 만들어서 쌓은 돌로다 쌓은 성이 아니라 자연 지세를 이용해서 성을 삼아서 이렇게 그 방어를 했기 때문에 그게 길이 쭉 해서 성지산을 그랬죠. 성곡동이라는 공명칭도 성지산에서 온 공명칭이에요. 그리고 최근제사에 와서는 이제 제수동 쪽이 행정구역의 중심지니까 그쪽 그 지금 제수동 쪽이 중심지니까 약대동이나 도당동, 그다음에 내동은 도당동이 내쪽 안쪽에 있어서 안 내쳤어요. 내동, 도당동, 약대동 이쪽은 다 적다. 그쪽이 행정 소재지이기 때문에 그쪽이 상호정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거기서 북쪽으로 떨어졌다고 해서 하오정면, 이렇게 옛날 그 지역 명칭이 오정면도 하오정면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약대동 이쪽은 상호정면이다. 그런 또 행정 소재지가 계수도 쪽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그쪽이 상이다. 지금 서울이 상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런 그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오정은 고강도 쪽에 그 국가적으로 그러니까 거기 오정동도 그 본래 상오정면에 대한 대표적인 명칭이죠. 오정동. 그 오정동에는 그 민씨도 72사죠. 그 후에 여러 성들이 정착해서 살았고, 그쪽에는 전부 다 벌이기 때문에 논밭이 많죠. 그리고 주로 농사를 의존해서 사는 곳이죠. 그 고광동 옆에 그 서울 방향으로 국가수 우측에 이제 은행단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거기 사시는 분은 여기가 부천이라는 걸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쪽 은행단지의 역사나 이게 어떻게 이제 은행단지가 되었는지 그런 거를 조금 그 행정 소재지에 대한 명칭인데, 본래 김포군의 양동면, 양서면 이렇게 있는데, 양서면은 지금 양서구고, 양동면은 양서면, 양동면이니까 거기 있고. 그래서 그쪽엔 벌써 그 고광동에 능골을 산 그 능선을 중심으로 동북 쪽은 전부 다 김포군이었어요. 그리고 고광동에 그 공장방 할아버지 모셔진 그 능골산 능선 서남 쪽, 서남 쪽은 전부 다 부천군이었어요. 근데 부천군이
저 오류동, 구로동, 신용동, 청락구청군에 있었어요 옛날에. 그랬는데 최근에 와서 이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서 다 그게 서울시로 됐고, 그러면 최근 세상의 보편동 사업은 70년도 초반에 새마을운동이 번창했을 때 새마을운동 사업으로다가 묘목심기를 거기 어떤 단지가 있었습니다. 저 은행단지 쪽에가. 그래서 은행나무 묘목단지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잔솔 하는 줄 알았어요. 그 향나무, 눈향나무, 눈향 있잖아요. 딱 보더라도 눈향 묘목단지가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72년에 72년에 경인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거기가 그 전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사업을 하다가 국가에서 그 단지 조성이 묘목 단지가 있었는데 그 묘목을 은행나무 묘목 단지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 묘목 단지고 그 후에 그러면서 그 묘목 단지 있었던 서울시와 부천시 경기의 고개가 선앙당이 있었어요. 선앙당이 엄청 큰 게 있었는데 그 선앙당이 경인고속도로라는 바람에 다 없어졌습니다. 그전에는 그 선앙당에 아주 큰 소나무가 바람들이 꽤 많았었어요. 산이 깊고 소나무들이 많았던데 그게 다 이제 고속도로라는 바람에 없어졌죠. 그리고 그 은행나무 묘목 단지도 없어졌죠. 그리고 그 고개 선앙당 고개에서 동쪽은 이제 저쪽 부천시였다가 일부 진포군이었었고, 그다음에 서남 쪽에는 이제 전부 다 그때 고속도로 생기면서 단지를 전부 다 폈습니다. 그 자리가 생긴 곳이 지금 은행단지 동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은행단지라는 그 명칭은 70년대 이후에 새로 생긴 지명 명칭인데 그 후에 부천시에서 도시되면서 그걸 하나의 주택단지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은행단지, 은행단지가 됐고, 그래서 은행단지라는 거는 연가 새마을 사업에 묘목 사업하던 그 단지였었는데 그 경인고속도로가 나는 바람에 그 단지가 일부는 이제 주택단지가 되면서 은행단지라는 명칭이 생겼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저희 사전 인터 그리고 그 은행단지에서 서쪽으로 또 선앙당이 또 있었어요. 네. 암선앙당이라고. 그리고 그 암선앙당에는 큰 바위가 있었고 느티나무가 아름드리가 한 대여섯 개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다 고속도로라는 바람에 없어지고 그래서 그 선앙당이 이렇게 김포군과 부천군 사이에 지금 은행단지 고개 마루대기에 선앙당이 있었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는 이쪽 서남 쪽에 암선앙당이 있고, 지금 현재 고강동 선수해줬지 그 부분이죠. 거기에 선앙당이 또 있었다. 그 고강동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서사의 죽지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의 그 집안 지역과 매우 가깝잖아요. 그죠? 어디? 선사유적공원. 네, 선사유적공원. 선생님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잖아요. 선사유적공원은 지금은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그쪽 능선에서 저쪽 고강동 쪽, 일동 쪽, 작동 쪽이 전부 다 그 야산인데 공동묘지 있었어요. 공동묘지 상단에 지금 천재단이라는 그 제사단이 있죠. 최근에 그 한양대 백일원 교수가 발굴한 천재단 선사 시대의 그 유적이 있고, 거기가 전부 다 공동묘지였었어요. 그래서 이쪽 옛 사람들이 뭐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다 선앙당에 갔죠. 지금 화장장에 가지만
서남 거기 공동묘지가 있었다 그런 얘기. 그 위에는 이제 공동묘지 있는 그 상공에는 천재단, 선사시대의 재단이 있다. 최근에 발견한 거다. 그거를 조성했잖아요. 지금 공원으로 그거 뭐 만드는 그 지역에 불편한 점이나 뭐 그런 거 없으셨어요? 어떻게? 네, 그 선생님 유적 공원을 만들면서 선생님하고 되게 가깝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뭐 불편한 점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혹시 선생 유적 공원에 대한 일화 같은 건 없으세요? 선사유적공원은 96년에 시작해서 6년 동안 발굴하고 백이동 교수님이 2000년에 발표를 했어요. 거기서 발표를 했을 때 그 선사유적공원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발굴 내용을 발표했는데 첫째가 그게 이제 천대사상이죠. 하늘과 태양의 제자 지내는 천재단이 있었고 제자 지내는 천재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원시인들 선사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굴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열, 반수열이라고 해서 수열을 발견했고 세 번째가 이제 우물터. 그래서 그 세 가지 유적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선사유적은 천재단, 수열, 반수열, 굴지, 그 다음에 우물, 그렇게 세 가지가 이제 선사유적 문화의 특징이 있다. 그리고 선사유적은 특히 그 천재단은 둥그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가상자리는 전부 다 1m 이상의 폭이 1m 넓이에 깊이가 1m 50 정도로 뚫은 재단 뺑둘러서 팠대요. 그 발굴을 낸 거는 그건 뭐냐면 그 천재단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이나 이런 이런 날짐승들 있잖아요. 이런 산돼지고 뭐 이런 침범 못하게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그 당시에 생활하던 제기라든지 식기라든지 무슨 우리 마제석기 이런 게 전부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굉장히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뭐 없어요. 보호도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네? 연세가 있으시잖아요. 6.25도 겪으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 혹시 여기 부천 지역에서 6.25 관련된 이야기나 그런 걸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80대 중반인데 난을 2차 대전 그 다음에 그냥 8.15 해방된 거죠. 2차 대전 맞고 6.25 동락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박준대 그런데 2차 대전 중시 때 제가 1945년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그 당시에 일전시대 때 일본 사람한테 교육받기 게 진짜 생생하고 그 당시에 교육받을 때 생생한 건 뭐냐면 언어를 말살시켜야 되니까 일본말을 가르쳐요. 가르는데 1학년 때 우리말을 못 쓰게 하니까 학교에서 못하게 하니까 일본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일본 선생이 와서 그냥 뭐 구박하고 구독발을 내리는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 어차피 핍박받는 시대죠. 그렇게 해서 일전시대 때 오정초등학교 2학년보다 졸업하면서 일본 사람한테 그런 그 모욕도 당해봤다라는 얘기고 그것이 날아오는 소리이죠. 관단에게서. 그리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서 그 당시에는 학기가 6월달이 학년 초에 6월달에 1940, 60년도인가? 50년도. 1950 어떤 중학교 올라가서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오정초등학교 졸업하고
오종 초등학교 제가 15회예요. 15회고 그 이전에는 오종 초등학교 일본 사람들이 오종 초등학교를 처음으로 지었으니까 그 전에는 저 김포군 양동면에 양동 보통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게 옛날 양천 서원이 있었던데 조선시대에서부터 내려오던 그 초등교육과정이에요. 있었고 이제 거기는 우리가 오래 어렸을 때 그쪽으로 가고 일본 사람들이 초등학교 이쪽으로 고조부분을 처음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고등 중학교 다녔고 그 이전에는 뭐 전부 다 어른들은 전부 다 김포군 양동면에 양동초등학교 다녔죠. 이제 거기 고등초등학교 제가 15회로 나왔고 그래서 초등학교 나와서 중학교는 이제 서울 가서 한양중학교 나왔고 그 당시에 6월달에 중학교인데 중학교 가자마자 이제 6.25 사변을 겪은 거예요. 근데 6.25 사변을 겪고 그 당시에 3학년들은 전부 다 학도병으로 전부 다 6.25 전쟁 때 나갔죠. 군인은 우리 어리니까 그리고 6.25 나던 해에 여기가 괴뢰군들이 침해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포공항을 점령하고 그 사람들이 비행기 폭격이 심하니까 그 고강동 지금 원물이라고 거기 징산이 있었고 그쪽에 야산인데 밤나무가 많았고 일본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참 폭격으로 그러니까 전투기를 참작 끌어다 그 산에다 갖다 놨었어요. 저희끼리 말하는 대머리산. 대머리산. 대머리산이 그게 깎아서 그렇지 그 전에는 높았어요. 굉장히 높아서 비행기들이 내리려면 거기다 그냥 이렇게 신호등도 켜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가 비행기 전투기들을 끌어다 감춰놓고 했었어요. 그리고 거기 그 후에 이제 망했으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 비행기도 올라와서 타고 놀던 기억이 나고 그러던데 이제 6.25 전에 8.15 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 나서는 그 괴뢰군들이 와가지고 주로 피신을 해야 되니까 그 대머리산 그쪽에 밤나무 막 거기 가서 운신하고 있었어요. 작업실인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이제 또 인천으로 탈원으로 내려가고 하루가 이틀 머물린다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역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밥 해달라고 그래서 밥 해가지고 쫓아가면 그 괴뢰군 그 당시에 인민군들은 그렇게 민간을 해코지 하진 않았어요. 그런 기억이 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중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그런 1학년 가서 6개월만 나와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때가 최초로 괴뢰군이 왔을 때가 마포 나루터를 건너가지고 와가지고 그 당시에 마포에 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걸어다녔어요. 한강을 마포에서 제1한강 그 사이에 물거지 물이 차니까 그래서 서울 정리해가지고 괴뢰군들이 거기 한강 건너서 인천을 달아나기 위해서 인천 직행이 지금 우리 고강동 이쪽이에요. 그런 부평이 직접 가니까 그쪽으로 와서 하룻밤을 지냈는데 자고 나니까 벌써 가버렸어요. 인천으로 무슨 침략해 갔는데 그래서 6.25를 그때 겪었고 그 다음에 중학교라서 6.25 겪고 나서 서울에 있는 학교들이 전부 다 피난 들어가고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네 군데 학교가 있었어요. 동부, 서부, 남부, 영등포,
훈육소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 미군대 모여가지고 국가에서 처음에 이제 교육을 시켰는데 건물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대방동 성남고등학교 거기가 영등포 훈육소가 있었어요. 거기 각 서울 시내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배웠어요. 똑같이 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시기 때문에 한강을 도강을 못하잖아요, 민간은.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그 영등포 훈육소 중학교를 다녔고 거기서 나니까 1년 반 다니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만 도강을 시켜줬어요. 한강을 건너가게. 그래서 한강 건너가서 이제 각자들 자기 학교를 찾아갔죠. 서울 시내 동부 서부 중학교 있는 것도 전부 다 해치고 자기 중학교 찾아가서 다녔지. 그렇게 해서 이제 6.25 군당 가서 도강을 해서 한강 건너가지고 좀 마포에서 이제 중학교 그때가 3학년이니까 그때인데 주인집에 가르쳐 주면서 그 집에서 다녔고 그리고 이제 저 을지로 거지 걸어 다녔고 그 당시에는 저 교통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차만 동대문에서 시작하면은 서대문 거죠. 또 남대문 그쪽으로 돌아가요. 전차라고 모르죠. 도로에 네일 깔고 전차가 다녔다고요. 일본 사람들이 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이제 어떻든 그래서 마포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니면서 애 가르쳐주다가 가정교사로 그다음에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학원 또 대학교 올라와서도 또 학원 강사 이렇게 해서 이제 자력으로 좀 공부를 하고 어머니가 도와주시는 이제 그때를 육성의 때라고 생각하면 조금씩 내죠. 반기별로 1년에 4번씩 어머니가 지금 도와주고 있지만 그때서부터 이제 자력으로 좀 더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서도 뭐 마찬가지로 강사 전공이 영어니까 영어 전공해서 취직하기 그때 힘들었어요. 그때 영어 전공하다 보니까 니팔로 교육차 그래서 직장생활을 한 9년 동안 그치 9년 동안 했었지.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준교사 자격증을 하나 따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준교사 자격증은 교직 과목을 이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과지만 영어과에 교직 과목을 이수해서 교사 자격증을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 8년 교육제 다니다가 공부하다가 그것도 한 9년째 그만뒀죠.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10년 넘으면 무효가 되거든요. 교직을 안 가지면. 그래서 그걸 살려가지고 준교사 자격증을 살려가지고 최초로 인천에 선화여고 영어 선생 가서 보다가 집이 멀고 그래서 다시 서울 마포에 주고 나서 교직 생활을 했죠. 그게 이제 한 19년, 20년밖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벌써 55세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그 과정이 그랬고 그 다음에 결혼은 뭐 내가 대학교 졸업 맞고 미교육청 있을 때 결혼하고 결혼하고 나서 그 후에는 영등포 당산동에서 제가 살았고 거기서는 그때 전세였다가 나중에 집 하나 사서 뭔가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후에 이제 교직을 갖게 되면서부터 신혼 동네 와가지고 신혼 중학교 거기서 대까지 나왔죠. 그리고 제 생애 전체는 농경 사회에 보통 사람으로 태어났고 또 농경사에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일백기 그걸로 정신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자력으로 공부했고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입문한 것이 이제 우리 교육처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교육처 끝나고 제가 국내 교육위원이 되는 게 원인데, 교육위원은 교사로 있어서 교감, 장학사 이렇게 교장 가는데, 교직 생활을 내가 20년이 얼마 안 돼서요. 그게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교육위원을 하려면 교감 자격, 교감 자격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도저히 승진할 길이 없어서 교직을 그만두고 도의원 출마했어요. 근데 도의원이면 지금도 아마 교육위원이 도의원 중에서 됐거든요. 그래서 교육위원이 이거보다 진출하려고 했는데 그게 교육위원 도의원 출마했다 실패했고, 그다음에는 지역사회에서 동네나 구청 여기에서 많은 봉사 활동을 했고, 계속 내 쪽으로는 이제 종사에 대해서 종사했다. 크게 기여한 건 없습니다. 나름대로. 취미가 저는 일이다. 종선으로서 유교 문화 집안에 이제 태어나서 종선으로서 지금까지 기여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은 하는 거죠. 그것도. 재밌는 얘기 들려주셔서 선생님 감사하고요. 이상으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책자를 발췌해서 편집을 통해 실릴 수도 있습니다. 인터뷰 영상과 녹취 파일은 유튜브에 올라가 QR코드로 제작될 예정입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네네. 네, 오랜 시간 알겠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